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독서 오화독,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착한 디자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지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해보고자 해요. 미니언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노란색이지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란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니언 옐로우 컬러라고 해요. 많은 회사들이 캐릭터를 비롯한 수많은 제품에 어떤 색상을 입힐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색상에도 특허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1950년대만 해도 색상에는 표준이란 게 없었어요. 빨간색 하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빨간색, 저것도 빨간색. 같은 빨간색이어도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소와 출판소마다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자신이 생각했던 색상이 아니면 다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로렌스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전공한 화학을 이용해 색상을 통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로렌스 허버트는 각각의 색을 만들고 그 색에 번호와 기호를 부여했답니다. 이를 PMS, 팬톤 매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색상이 현재는 1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대표 컬러를 발명하는 컬러의 연구소, 지금의 팬톤이라는 회사가 나오게 되었지요. 팬톤이라는 회사에서 매년 대표적 컬러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의 가구, 화장품, 그리고 패션 관련 회사의 신제품이 움직이게 됩니다. 가구, 화장품, 패션의 유행 색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니 참 놀라웠는데요. 정말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색상 이야기로 시작해본 이번 주 오화독 주제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3가지 활동을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두 번째, 코로나가 만들어낸 디자인을 알아보기. 세 번째, 미래의 문제 생각해보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이에요.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디자인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활동지 1번에 적어보세요. 잠시 이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패션, 가구 등 어떤 아름답고 멋진 형태의 밑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보통 알록달록 예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디자인의 어원을 보면 이것은 무언가를 분리하고 떨어져서 본다. 그리고 사인은 기호와 상징을 나타낸다고 해요. D와 사인을 합친 디자인은 다시 말해 먼저 떨어져서 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한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디자인 그리고 그리는 디자인이 합쳐진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상 의자가 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집중이 안 되었다고 해봅시다. 엄마와 함께 의자를 사러 갔는데 매장 아저씨가 인체의 모양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의자를 추천해 주셨다고 해요. 인체의 모양을 고려한 디자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을 때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계획해서 만드는 것 모두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예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오해가 조금은 풀렸나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란 디자인 작품이 실제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또 아름다워야 하고 또 디자인을 할 때 재료를 구매한 것부터 제품을 완성할 때까지 합리적인 돈이 들어야 하고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알겠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디자인 4가지를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해요. 폴란드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 디자이너는 디자인은 문제 해결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 이 시대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며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디자인했습니다. 원래 이 선별 진료소는 음식을 편하고 빠르게 받기 위해 미국에서 만든 서비스였다고 해요. 코로나라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선별 진료소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한 디자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바로 코로나 지도인데요.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방문한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어플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지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한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디자인이에요. 바로 언택트 문 손잡이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의 손잡이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팔꿈치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디자인이지요. 네 번째 디자인이에요. 투명 마스크입니다. 그리 멋지지도 또 편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TV를 보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로 내용을 전달해주는 통역사가 나오지요. 공적인 방송인 만큼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수화는 얼굴 표정과 입 모양으로 뜻이 50% 이상 전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투명 마스크는 얼굴 표정과 입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디자인이 만들어진 의도가 이해가 되나요? 이것을 모르고 보았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인데 알고 보니 그 제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네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미래의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앞으로의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것을 알려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알아야겠지요. 아까 말했듯이 디자인은 문제 해결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시대. 문제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디자인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미래에는 혹은 2021년도에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활동지에 2번에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활동지에 3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글로 보충 설명을 써서 나만의 디자인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3번이 어렵다면 2번까지만 적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완성된 학습지를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2번과 3번을 완성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착한 디자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